여러분, 건물 복도에 있는 이 빨간 상자 맨날 보시죠?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상자 안에 사실 우리 생명을 지키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? 오늘 이 상자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공학의 세계를 화재 안전 기술 기준, 바로 NFTC 102를 통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글쎄요. 아마 대부분은 그냥 저기 있네 하고 무심코 지나치셨을 거예요.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 상자가 단순한 쇠 상자가 아니라 우리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기지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그 생명수, 물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모든 소방 시스템의 출발점은 뭘까요? 네, 바로 물입니다.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. 오직 불을 끄기 위해서만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전용 수원이죠. 지금부터 이 시스템의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시스템의 정식 이름, 좀 전문적이죠?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설비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는 법규가 바로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입니다. 오늘 우리의 안내서가 되어줄 녀석이죠. 자, 여기 숫자가 하나 나오네요. 2.6 세제곱미터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기준 1.1.1을 보면요. 한 층에 소화전이 하나 있을 때마다 이만큼의 물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최대 2개까지 계산하니까 만약 한 층에 소화전이 2개 이상이라면 최소 5.2 세제곱미터의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2.6 세제곱미터.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시죠?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가 쓰는 가정용 욕조 있죠? 그걸 무려 13개나 가득 채운 양이에요.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대단하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. 그냥 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거든요. 기준 2.2.1은 이 물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건물 옥상 수조에 보관하라고 정해놨습니다. 왜 하필 옥상일까요? 바로 정전처럼 최악의 상황에 닥쳐서 펌프가 멈춰도 오직 중력의 힘만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든 정말 기가 막힌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죠. 물론 모든 건물에 다 이 룰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. 합리적인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지하층만 있는 건물이거나 10m도 안 되는 낮은 건물이거나 아니면 이미 수원이 옥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면 굳이 옥상 수조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. 이 기준이 그냥 꽉 막힌 규정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자, 이제 물을 모았으니 이 물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줄 차례죠. 바로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펌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네, 바로 이 가압송수 장치, 그러니까 펌프가 바로 옥내 소화전 시스템의 진짜 핵심 동력원인 거죠. 이 펌프가 힘차게 돌아줘야 저장된 물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뿜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펌프가 얼마나 강력해야 할까요? 두 가지 핵심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. 기준 2113에 나와 있는데 소화전 호스 맨 끝, 그러니까 노즐 끝에서 압력이 최소 0.17메가파스칼이 나와야 하고요. 1분에 130리터 이상의 물을 뿜어내야 합니다. 0.17메가파스칼이면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의 절반 정도 되는 힘인데 불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압력이에요. 이 두 숫자가 바로 실전 능력을 결정하는 거죠. 펌프라고 해서 다 똑같은 펌프가 아닙니다. 아주 까다로운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시험 성적표 같은 거예요. 물을 아예 안 내보내고 압력만 최대로 걸었을 때 이게 최절 운전,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전격 압력의 140%를 넘으면 안 되고요. 반대로 물을 최대로 뿜어낼 때는 압력이 너무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65%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. 방금 최절운전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? 이게 뭐냐면요. 일부러 펌프 출구를 꽉 막아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펌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압력을 측정하고 그 압력의 배관이나 다른 부품들이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검사입니다. 그리고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도 있어요. 바로 충압 펌프라는 건데요. 일종의 보조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배관에서 아주 미세하게 압력이 셀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 거대한 주펌프가 윙 하고 돌면 비효율적이잖아요. 그래서 이 작은 충압 펌프가 살짝살짝 압력을 채워주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하죠? 자, 심장에서 강력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온 피가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가잖아요? 똑같습니다. 이제 이 물도 건물의 동맥, 바로 배관을 타고 건물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. 이 배관, 그냥 아무 쇠파이프나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시스템의 압력을 버텨야 하니까요. 기준 2.3.1을 보면
사용 압력이 1.2 메가파스칼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써야 하는 강관의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. 당연히 압력이 높을수록 훨씬 더 튼튼하고 비싼 배관을 써야 하는 거죠. 배관의 굵기도 정말 중요하겠죠. 너무 얇으면 물이 시원하게 안 나가니까요. 그래서 기준 2.35를 보면 건물의 척추 역할을 하는 주 배관은 최소 50mm, 소화전으로 연결되는 가지 배관은 40mm 이상으로 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전부 다 충분한 물을 압력 손실 없이 전달하기 위한 공학적인 계산인 거죠. 그럼 이 복잡한 시스템이 평소에 잘 작동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겠죠?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능시험 배관입니다. 이 특별한 배관을 통해서 실제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펌프의 압력이나 유량이 기준치에 맞게 나오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. 위급할 때 100% 성능을 내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. 자,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물이 우리의 목적지,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바로 그 빨간 상자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진짜 행동이 시작되는 지점이죠. 25m. 이 숫자가 사실 이 옥내 소화전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준 2.4.2.1에 따르면요, 건물 안에 그 어떤 지점이라도 소화전에서부터 수평거리로 25m 안에 들어와야 해요. 다시 말해서 건물 어디에서 불이 나더라도 소방 호스가 반드시 닿을 수 있도록 아주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는 1초가 아깝잖아요. 그래서 접근성도 아주 중요합니다. 소화전 밸브는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도록 바닥에서 1.5m 이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고요. 그 안에는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낼 40mm짜리 굵은 호스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소화전암 안팎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위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소화전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고 펌프가 돌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빨간불도 들어오고요. 심지어 그림이랑 외국어까지 넣은 사용 설명서도 붙어 있어요. 모든 게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인 거죠. 지금까지 정말 세생한 기술 기준들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. 자,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결국 핵심은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옥상에 있는 물 한 방울부터 펌프의 성능 곡선, 배관의 굵기, 저기 노즐 끝에 나사선 하나까지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NFTC 102는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 그 자체인 겁니다. 다음에 건물 복도를 지나가실 때 저 빨간 상자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 더 봐주세요. 이자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?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기술이 집약된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지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건축물로 말이죠.